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당랑거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랑거철, 사마귀가 마차를 막아선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세력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중국의 회남자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예전에 제 나라의 장공이 사냥을 갔다 오다가 마차에 올라탔는데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 순간 앞에 웬 조그만 곤충이 두 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곤충의 이름이 뭐냐? 그런데 쟤는 왜 저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 곤충은 사마귀라 하는데 사마귀는 상대가 크든 작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 발을 높이 들어서 끝까지 싸움을 하는 곤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장공이 만일 사마귀가 사람이었다면 정말 무서운 용사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서 사마귀에게 제후가 경의를 표하고 마차를 사마귀를 피해서 몰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상 용기가 있는 사람한테 경의를 표했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마귀와 마차에 대한 이야기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큰 상대에게 달려든다 이런 뜻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당랑거철 그러면 무모하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덤벼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현대의 뜻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당랑거철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어라 그러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지의 원술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술은 당시에 강력한 군벌이었던 원소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실력이 뛰어나서 한 지역을 차지했던 대단히 능력 있는 군벌이었습니다. 사실 그 밑에는 나중에 동호를 세웠던 손권의 아버지인 손견이 그 밑에 있을 정도였으니까 원술도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자기 형인 원소 그리고 강력한 군벌이었던 조조와 척을 지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자기 영토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남으로 도망가서 양주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름대로 일정적을 차지했지만 사실 작은 군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황제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벌 중에 황제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동안 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결국은 수많은 군벌들에게 토벌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군벌들의 공격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황제의 꿈을 꿨던 것은 자기 밑에 있었던 손견이 낙양성 우물에서 당시 황제의 옥새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빼앗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황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되지도 않는데 황제에 올라갔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2년 만에 망하게 됐으며 결국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 아주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케이스고 자기 역량을 모르는 케이스 그러면 누구나 다 원술을 들고 있는데요. 이 원술의 케이스가 바로 당랑거철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국 역사에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망하고 송나라가 설 때까지 70년 이상의 대혼란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5대 십국인데요. 이 5대 십국 초기에 군벌 중에 한 사람인 유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수광의 아버지는 유인공이라고 노룡 절도사였습니다. 관할했던 지역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인데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했고 큰아들인 유수무는 나름대로 사람이 뛰어나서 자기 밑에 자사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유수광은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였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무술도 안 익히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아무리 두들겨 패도 말을 듣지 않았고 드디어는 유인공의 첩, 즉 서모를 강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엄청나게 두들겨 팬 뒤에 변방 지역의 작은 고을에
관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하북성을 잘 다스렸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정치를 하지 않고 미인들을 대거 뽑아서 대안산에 궁궐을 짓고는 미인들과 함께 향락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5대 식국의 첫 번째 중원왕조인 후량의 태조 주전충이 대병력을 이끌고 이 유주 땅을 공격하러 옵니다. 유주는 지금 하북성 일대이면서 북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주성을 공격했는데요. 당시에 유주성을 막을 만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안산에 있었던 유인국은 도저히 병력이 이끌고 올 수가 없었고요. 유수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방 지역에 있었던 유수광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 유주를 막아냈습니다. 결국 주전층이 퇴각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노룡절대사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대병력을 이끌고 아버지가 있었던 대안산을 공격해서 아버지를 포로로 잡습니다. 잡고는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이 아버지를 살리러 공격하러 왔을 때 이 유수광을 공격해서 거의 죽일 수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 유수광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유수광이 거꾸로 자기 형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감옥에 가다 놨고요. 본인은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요. 예를 들면 여인이 임신했는데 그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를 가르질 않나. 부하들이 다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잘 뛰어다니냐. 저 한번 잘라봐라.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하고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형벌을 가하는데 도저히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형벌을 가해서 백성들의 신망을 다 잃었죠. 당시에 후량, 태조, 주전충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고요. 또 하나 나중에 후당을 세운 이존옥도 엄청난 군벌이었는데요. 이 둘을 계속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북 쪽에 있던 거란까지 공격을 했던 사람이 유수광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실패를 했지만 본인이 계속 공격을 가했고 드디어 자기가 연왕, 예전에는 북경 지역을 연이라고 했습니다. 유주라고도 했지만 이 연이라고 해서 연왕 자리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황제까지 칭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중국의 동북쪽에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군벌이 그리고 실력도 세지 않은 군벌이 황제에 올라서서 자기가 전국을 통일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공개적으로 무엇을 선언한 것입니까? 다른 군벌들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시오 이렇게 초청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존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이존옥은 이 미치광이 유수광과 그의 아버지를 잡아서 자기 근거지에서 차명에 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수광이란 자는 끝까지 비굴했습니다. 차명장에서 목숨을 구걸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존옥에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말을 잘 타고 폐하께서도 잘 아시듯이 기병을 잘 이끌기 때문에 폐하의 장군으로 있으면 많은 공을 세울 것입니다. 황제까지 한 자가 이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황후와 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황제답게 구십시오. 체면을 차리십시오. 저희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리고 첩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혀를 깨물고 죽었는데요. 이 유수광은 끝까지 구걸을 하다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원술보다도 더한 당랑 거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없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시대에도 제나라의 제민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당시에 강력한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쪽의 황제, 그래서 동제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물론 진나라 소양왕이 본인이 서제가 되고 내가 동제가 되라는 유혹에 빠져서 이제 본인이 동제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이간책이었는데요. 결국 제나라는 진이 이끄는 5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72개성 중에 70개성을 뺏기게 되고 결국 본인은 참혹하게 참살당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연나라 장군 아기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드렸었는데요. 이 아기에 의해서 멸망당한 황제가 바로 제민왕입니다. 자기 분수를 너무 몰랐던 것이죠.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황제에 올라가니까 결국 모든 나라의 적이 됐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당랑, 거철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당랑, 거철과 거의 같은 뜻의 이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이게 중국말로는 반먼농부라고 합니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요. 또 한유가 썼던 시 중에 왕개미가 나무를 올라가는데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개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개미 주제에 나무를 올라가면서 자기가 흔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과대망상이죠. 이런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런 개미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역량을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시를 이제 한유가 썼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비부감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목을 비부감수로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 나라에 너무도 안 알려져 있어서 가장 알려져 있는 당랑 거칠이라는 사자로 이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났던 현상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